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몰려가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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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권준국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 증시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과 특징적인 기업들, 뉴스거리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그래도 지난주 후반부터 들어와가지고 조금 반등하면서 오늘도 그렇고 조금 살아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지수는 조금 올라오지만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뭔가 정답이 딱히 보이진 않고 이거면 이거다, 이거면 이거다라는 게 이래서 빠진다, 이래서 오른다라는 게 조금 애매해진 구간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번 주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은 지난주 다우존스 플러스 4.18%, 그 다음에 S&P 4.64%, 나스닥이 5.17%, 고르게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지만 세 시장 모두 고르게 반등을 해주면서 오랜만에 좀 시장이 저점에서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가장 컸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이제 어쨌든 거의 역사적인 베어마켓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다우가 마이너스 8%, S&P 마이너스 12%, 나스닥이 마이너스 22%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추세적 반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차트로 보게 되면 확실히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기는 왔는데 이렇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면 나스닥이 지금 7주 연속 음봉을 달고 빠졌다가 지금 이제 한 차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안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가격 부담은 덜해진 거 아니냐라는 게 좀 시장의 주된 의견이었고 관련된 분석이 제기가 되면서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좀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지표들도 뭐 여러 이제 경제 이벤트들도 있었는데 일단 FOMC 의사록이 지난주 수요일 날 발표가 됐었고요. FOMC 의사록 발표되면서 뭐 엄청 새로운 내용 뭐 이런 건 없었지만 지금 시장의 키워드가 기존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우려, 급격한 금리 인상, 빅스텝 이런 우려에서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좀 주된 키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2분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정 확정 리스크라던가 중국발 리스크,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서 마이너스 성장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했었는데 2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뭐 견고할 것이다 라면서 좀 시장의 경기에 대한 좀 자신감을 표명을 했었고 그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FOMC 의사록에서 관련된 발언 나오고 기존에 있었던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 역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그때 한번 4월 초쯤에 이제 한번 쇼크 나오면서 시장도 급락 나왔었는데 갑자기 그 시간에서 전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PC 물가지수라고 해가지고 이 지표 역시 연준에서 좀 주목해서 참고를 하는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PC 물가지수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전월 대비 그 다음에 예상치 대비했을 때 플러스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상승률이 예상치 좀 하회하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높습니다만 수준 자체는, 물가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습니다만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요 기울기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을 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을 좀 야기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그 다음에 연준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 지난주에는 좀 크게 반등을 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로 뭐 고르게, 많은 섹터가 고르게 올라와 있고요. 상승 종목 보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인투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온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온라인 자산 관리, 세금 신고 이런 핀테크 업체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나왔었고, 수익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물론 소비 패턴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모델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것이다, 뭐 이런 점들도 역시 주목을 받았었고, 저점에서 확실히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이번 주에 가장 좋은 수익률, 시가총액 큰 규모 기업들 중에서는 그렇게 보여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주에 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에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밸류에이션 너무 급격하게 많이 빠졌다,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경기 봉쇄가 단계적으로 해소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테슬라의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실적 발표 나왔었고요. 실적 자체는 이제 크게 예상하고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실적 잘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 잘 나왔지만 2분기 매크로 환경 때문에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였고, 물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쪽 매출 감소, 그 다음에 GPU 가격 인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자체는 좋지 않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외에 급락을 했었는데, 눈에 띄었었던 거는 이제 장 마감하고 애프터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그 시간에서 마이너스 7%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이 그 다음날 이제 장 열리면서 프리마켓에서 조금씩 올리더니 장 시작할 때는 거의 보합해서 시작을 했고, 장 끝날 때는 물론 이제 시장이 좋았던 부분들도 있지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실적 발표에 대한 주가의 영향은 뭐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 그러니까 견고한 성장은 유지하면서 가격 자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부담이 좀 확실히 덜해졌다. 접근하기에 좀 편해졌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죠. 강하게 올라왔었고, 이 마찬가지로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인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VM웨어라고 해가지고 그 업체를 인수를 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VM웨어는 올라오고 브로드컴은 조금 빠지는, 보통 이제 피인수 기업이 좀 주가가 오르고 인수 기업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 주간 단위로 했을 때는 수익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의 강세가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도 전주에 조금 빠졌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좀 회복을 했죠. 확실히 시장 올라오면서. 물론 이제 그 전주 하락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좋지 못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변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가 매수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실적 자체는 사실 견고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진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좀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 이번에 중국 봉쇄되면서 애플이 사실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코로나
봉쇄되면서 주요 공장들, 중국의 주요 공장들이 많고 특히 생산뿐만 아니라 단일 국가를 했을 때는 중국이 거의 미국 다음으로 이제 큰 시장인데 수요 둔화까지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당장 사람들이 안 나가는데 뭐 애플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수요 둔화까지 겹치면서 생산 차질,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2분기 가이던스가 애플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었고 좀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 급락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 부분 애플이 타겟을 하는 게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 의존도를 줄이겠다라고 해가지고 노동력이 값싼 중국도 있지만 인도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인도 쪽에 원래 거의 인도 내수 위주의 공장으로 돌아갔었던 부분이 이제 해외 쪽 생산 라인도 늘리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애플의 주가도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확실히 좀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빅테크 조금 편한 거, 이럴 때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시장이 물론 빠질 때야 당연히 같이 빠져서 좀 힘들지만 또 시장 반등할 때는 또 그만큼 또 강하게 같이 올라와 주다 보니까 물론 이런 하락장에서는 이런 급락 후에 단기 반등이 시장을 해결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차례 조금 기회는 주지 않나. 좀 정리할 수 만약에 정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리할 기회는 주지 않나. 뭐 좀 그렇게 좀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 종목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 급락 나왔을 때 경기 방어주 쪽, 그다음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던, 헬스케어 업종들이 좀 주로 마이너스 충격을 기록했었는데, 전주 시장 자체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크게 급락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없었고,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기업의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의료기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메드트로닉 실적 나왔었고, 공급망 이슈, 글로벌 공급망 이슈, 그 다음에 중국의 락다운, 환율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크로 환경들 때문에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면서 전주에 좀 눈에 띄게 하락을 했었지만 뭐 그렇다고 급락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뭐 그 정도 수익을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거의 헬스케어 업종들이 많고 좀 특징적으로 보게 될 게 지금 요 종목이 DD 글로벌 ADR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ADR 주식인데, ADR이 이제 미국 이외 국가의 기업을 미국 증시 상장했을 때 이제 주식 예탁 증사라고 해가지고 ADR 형태로 상장을 시키는데, 이 DD 글로벌이 이제 우리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우버라고 불리는 차량 공유 업체인 DD 추싱이라는 기업이 이제 지금 DD 글로벌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요 DD 추싱이 지금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지금 뭐 상장 폐지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 쪽에서는 이제 개인 정보 유출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의 상장을 지양을 해라라는 내용 쪽으로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 상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 좀 찍혔죠. 뭐 다운로드도 제대로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회사 자체는 뭐 상장 폐지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장한 지 이틀 만에 뭐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명목적으로는 데이터 안보 위험 때문에 이제 국가의 중국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미국에 유출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길들이기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결국 디추싱은 이기지 못하고,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상장한 지가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상장한 지 뭐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상장 폐지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그런 내용도 나오니까, 관련된 이 기업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장 폐지가 되고 나서 이제 회사는 홍콩에서 뭐 재상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또 혹시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도 조금 보게 되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일찍 올라왔었는데 전주에는 또 반대로
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상해가 전주에 마이너스 0.53%, 그다음에 중국 심천이 좀 빠지면서 마이너스 2.22%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주에 긍정적인 뉴스라고 하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이게 뭐 전 정부 트럼프 정부의 것이었고 좀 과도했다, 인하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어쨌든 지금 상해에서는 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베이징은 아직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공급망 우려 이런 봉쇄의 그 시발점이 됐었던 상해가 상대적으로 풀리는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도시 봉쇄, 주요 도시 봉쇄가 좀 생각보다 되게 오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초에 목표했었던 중국의 GDP 6.5% 달성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우리 GDP 성장률 영장 맞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부양 정책을 일으키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저전주부터 해가지고 중국 증시에 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중국 경제가 지금 코로나가 발발했었던 2020년보다도 부족하다, 힘들다, 뭐 이런 위기에 도달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들을 전달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 증시가 확실히 좀 경기 부양책에 뭔가 호재를 가득 안고 막 반등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상단이 닫혀있지 않나, 그만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도 확실히 조금 쉽지 않죠. 여전히 연초 대비했을 때 상해 마이너스 14%, 심천 마이너스 24%, 물론 홍콩이 조금 올라와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11%지만 홍콩은 뭐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미국과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들이 지금 중국 증시에 주요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종합해서 보게 되면 기존에 계속 시장이 금리 올린다, 시장 유동성 줄어든다, 매파적인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휘청휘청 거렸고, 인플레이션도 역사적인 수준으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어쨌든 급락이 한 차례 나오고 조정이 받는 구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조정이 지금 들어가냐, 반등을 하냐라는 내용이 이 시장이 결국에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만 이어지지 않으면 된다가 지금 연준의 입장인 건데, 아직까지는 경기가 단단하다라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좀 시장에 전달해주고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중국발 우려라던가 앞으로 있을 이제 인플레이션발 우려, 뭐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준도 결국에는 이제 6월, 7월 똑같이 금리 올리고 하반기에는 또 한 차례 더 숨 고르기 하면서 지표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지금 한 차례는 조정이 들어갔지 않았나, 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뭐 개별 기업들로 지금 접근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증시 자체가 매크로 요인, 아무래도 다음 주 같은 경우 이번 주죠. 2월 3일날 또 고용 보고서, 지금 시장이 어쨌든 고용 안정, 그 다음에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를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그 미국 고용 보고서 발표 때 이제 뭐 비농업 고용자 수라든가 실업률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발표될 텐데, 마찬가지로 좀 아직까지는 개별 기업들도 좋지만 시장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관련된 경제 지표 데이터 참고하셔가지고 해외 주식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해외 주식 영업팀 권중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